위에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퇴근 안 해요? 누가 내려올지 궁금하구나. 이따 봐요. 길복순의 킬러로서 특별한 능력은 황정민이 야쿠자로 등장했던 첫 장면부터 드러납니다. 공정하지가 못하잖아. 원래 사람이 하는 일 공정하기 힘들어. 내가 엄마면 정당하게 경쟁하는 법을 가르칠 거야. 쉽게 죽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정함을 얘기했던 딸의 얘기가 떠올라 처음에는 칼로 승부 보려고 하는데요. 이마트에서 3만 원 주고 샀어. 첫 장면에서 이렇게 주인공이 쉽게 죽나 싶었는데 길복순의 시뮬레이션이었죠. 싸우기 전부터 머릿속으로 가상 전투를 하여 자신이 죽을 상황을 미리 예측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근거리 싸움에서는 가망이 없지만 길복순에겐 차민규가 가르쳐준 중요한 능력이 하나 더 있었는데요. 바로 상대방의 약점을 파악하는 것이죠. 일 처음 배울 때 선배가 나한테 가르쳐준 거 있잖아요. 상대 수를 읽고 예측해서 약점을 찾고 또 다음 수를 내서 허를 찌르고. 야쿠자의 약점은 바로 사무라이 정신입니다. 사무라이 정신은 정정당당하게 1대1로 칼 전투를 벌이는 것인데 다음 장면에 보시면 네 칼 너무 낡았던데 뭐 새 거 줄까? 에도바코 사이코노 카타나까지 다시카니 온나와 카타나오요 시란 그냥 아무 무기나 선물한 것이 아니라 일부러 에도 막부 시대의 명검 와키자시를 건네줘서 야쿠자의 사무라이 정신을 불러일으킨 것입니다. 센지치노 케코 탄 만지치노 케코 렌테 융 검에 취해 있던 야쿠자는 결국 총에 맞아 허무하게 세상을 떠나게 되죠. 길복순이 킬러로서 뛰어난 능력을 두 가지나 지니고 있고 또 킬러의 세계에는 딸이 얘기한 공정함이 통하지 않는다는 걸 보여주는 장면이었네요. 차민규를 어떻게 이겼을까? 하지만 최후의 상대는 야쿠자와 차원이 다른 살인청부업계 대기업 MK사의 대표 차민규. 러시아의 총 한 개만 달랑 들고 가서 마피아들을 여유롭게 쓸어버리는 무자비한 킬러죠. 길복순은 이런 차민규를 찾아가는 도중 불안함에 떨기도 하지만 이상하게 본인이 100% 이긴다는 걸 확신하고 있습니다. 퇴근 안 해요? 누가 내려올지 궁금하구나. 이따 봐요. 아무리 길복순이라지만 레전드 킬러 차민규를 이기긴 쉽지 않을 텐데 일단 차민규의 약점을 파악해야겠죠. 여기서 제작진이 하나의 트릭을 심어놓습니다. 바로 차민규가 킬러 대표 회의를 하는 도중 신 사장을 죽일 때 다쳤던 오른손인데요. 길복순은 자리에 앉기 직전 책상에 놓여있는 칼 두 자루를 열심히 보는데 그냥 이게 오늘 차민규가 사용할 무기구나 생각하는 게 아니라 원래 차민규는 오른손잡이인데 왜 왼쪽 무기까지 준비했을까? 차민규가 오른손을 다쳤음을 알아차리는 걸 의도적으로 연출한 것이죠. 그렇게 길복순은 차민규의 오른손을 유도하여 싸움을 걸지만 수십 번의 시뮬레이션을 굴려도 항상 자신이 죽는 결말이 그려집니다. 마지막으로 길복순은 차민규가 자신을 사랑한다는 약점을 이용하기로 하는데 서로를 죽이는 상황에서 사랑이라는 약점을 믿기에는 위험한 측면이 있죠. 하지만 길복순은 이전 장면에서 그 약점이 반드시 먹힌다는 걸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까지 자신을 절대 죽일 수 없는 차민규의 속마음을 파악하고는 웃음이 나왔던 거죠. 이후 차민규가 과거 자신이 사랑에 빠진 순간을 떠올리게 하여 방심하게 만듭니다. 수가 안 보이나 봐. 선배 약점은 이미 알고 있는데. 길복순, 너 언제부터였어요? 결국 차민규는 길복순에게 칼로 베어 치명상을 입게 되는데요. 차민규가 죽어갈 때 길복순이 확인 사살하지 않고 딸을 만나러 급하게 운전하는 장면으로 넘어가 진짜 죽었는지 애매한 느낌이 들지만 이런 장면을 넣은 걸 보면 차민규는 확실히 죽은 것 같습니다. 길복순은 최고의 킬러이기 때문에 단 한 방의 공격만으로 치명상을 입혔네요. 이렇게 보면 차민규가 방심을 해서 허무하게 죽은 건가 싶지만 사실 차민규는 이 모든 상황을 미리 설계해둔 상태였습니다. 차민규의 마지막 선물. 차민규는 사실 방심한 게 아니라 자신의 죽음을 미리 알고 있었고 킬러를 보내 딸에게 CCTV를 전달했습니다. 생각해봤어. 내가 너 없이 사는 게 지옥일까? 지금 네 애가 이걸 보고 있는 게 지옥일까? 대사는 마치 자신의 여동생을 죽인 복수처럼 느껴지지만 정말 길복순에게 지옥을 선사할 작정이었으면 그냥 킬러를 보내 딸을 죽였으면 됐겠죠. 사실 이렇게 한 이유는 킬러로서 길복순의 가장 큰 약점을 제거해주기 위한 차민규의 설계였습니다. 복순이 딸과의 갈등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차민규는 딸을 진심으로 걱정하며 상담해주는 모습을 여러 번 보였는데요.
학교 간 일은 어떻게 됐어? 얘긴 좀 해봤고 벽을 쌓고 있는 건 너도 마찬가지 아니야? 모녀의 문제는 결국 어머니의 비밀 때문이었죠. 딸은 자신의 동성애 얘기를 털어놨지만 엄마인 길복수는 자신이 킬러라는 사실을 솔직하게 털어놓지 못했기 때문에 서로 간의 문이 닫힌 상태였습니다. 그 문제는 길복순이 킬러로서 작전을 수행함에 있어 가장 큰 약점이기도 했죠. 뼛속까지 킬러인 차민규가 길복순을 위해 죽기 전 할 수 있는 마지막 사랑 표현이었던 겁니다. 사실 길복순이 차민규를 죽이려 한 이유가 신입 킬러인 영지가 죽었기 때문인데 그건 차민규 입장에서 어쩔 수 없이 길복순을 살리기 위한 결정이었죠. 참고로 차민규 같은 살인마가 왜 길복순을 사랑하는 건지 의문이 들 수도 있는데요. 차민규는 완성된 큐브와 같은 완벽한 규칙에 몰두하는 사람입니다. 혼자 파네. 근데 이거 규칙대로만 하면 금방 맞추는데. 어차피 흐트러뜨릴 거 뭐하러 빨리 맞춰요. 너 원래 겁이 없니? 그러다가 자신의 규칙 밖에 존재하는 첫 번째 인간 길복순을 보고 첫눈에 사랑에 빠졌다는 설정이네요. 길재영의 아버지. 다음 장면을 보면 어쩌면 딸 김재영이 길복순과 차 대표 사이의 아이가 아니었을까 의문이 드는데요. 근데 애 아빠가 누구였댔지? 그냥 평범한 사람. 우리랑 다른? 아버지가 누구냐는 질문에 차민규는 단답으로 대답 후 더 이상 말을 아낍니다. 복순과의 대화에서도 아버지에 대한 언급이 없는 걸 보면 길재영의 아버지는 확실히 차민규와 관련된 인물인 것처럼 보이죠. 나이가 어떻게 돼요? 17. 차민규와 길복순이 처음 만났을 때는 길복순이 어린 학생이었지만 이후 둘이 함께 활동했기 때문에 현재로부터 15년 전 차민규의 아이를 임신했을 수도 있죠. 차 대표가 낳는 걸 반대했지만 길복순이 일에는 차질 없을 거라 설득했을지도 모릅니다. 또한 차민규가 유난히 타인의 딸에 관심을 많이 보이는 장면도 있습니다. 아니면 아버지는 정말 평범한 사람인데 차민규 입장에서 회사의 핵심 칼이자 자신이 사랑했던 길복순을 임신시켰기에 그 사람을 죽였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 경우 미안함에 자기가 대신 아버지 역할을 하고 싶었다는 생각이 있겠죠. 기다려주는 것도 방법이야. 엄마들은 그게 생물학적으로 불가능해요. 아빠를 한번 만들어줘 보든가. 다만 차민규가 길복순을 사랑한다는 이유만으로 극적인 죽음을 택한 건 다소 개연성이 떨어지는 측면이 있는데요. 냉혹한 킬러가 굳이 길복순의 딸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는 진지하게 조언하고 마지막에 그 문제까지 해결해준 걸 보면 정말 둘 사이의 딸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또 길복순은 항상 상대를 죽일 때 웃는 표정으로 공격하는데 원래 아버지를 직접 죽일 정도로 폭력에 무뎌진 캐릭터답게 살인 자체를 즐기는 킬러의 모습이죠. 하지만 마지막 차민규를 죽일 때의 표정은 기쁨과 슬픔이 공존한 듯 보입니다. 정말 차민규가 딸의 아버지였기에 울분이 느껴졌을 수도 있고 그냥 존경하는 스승이자 오랜 시간 함께 같은 길을 걸어온 대표에 대한 미안함이 담겼을 수도 있겠네요. 수고했어의 진짜 의미. 차민규를 죽이고 다급하게 집에 온 길복수는 자고 있던 딸과 마주합니다. 엄마? 복수는 딸을 보자마자 눈을 피하죠. 이건 무의식적으로 자신의 본 모습을 부끄러워하고 있어서인데 죽어가는 사람 눈동자에 내 얼굴이 비칠 때가 있거든. 그런 날 집에 가서 애랑 눈 마주치기도 겁이 나. 킬러로서 약점을 절대 들키지 않으려는 직업병도 있을 거고 또한 엄마로서도 딸에게 완벽한 모습만 보이고 싶은 마음에 혹시 정체를 알아차렸을까봐 눈을 피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재영은 걱정하는 엄마에게 수고했어. 따뜻하게 맞아주는데요. 여기서 수고했어는 두 가지 의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우선 애초에 살인 영상을 보지 않았거나 봤더라도 엄마가 국정원 출신이어서 나라를 위해 어쩔 수 없이 살생을 했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죠. 하지만 길복순이 집에서 출발하자마자 다른 킬러가 차에서 내렸던 장면이 있었으니 딸이 엄마가 사람을 죽이는 걸 본 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 게다가 누가 몰래 넣어둔 수상한 CCTV를 통해 봤기 때문에 엄마가 비합법적으로 사람을 죽였다는 사실을 눈치챘을 확률이 높죠. 이후 길복순의 반응을 보면 더 확실해지는데요. 길복순의 눈물은 복합적인 감정을 내포합니다. 딸에게 직업을 들켜 부끄럽고 참담한 감정, 이제라도 터놓게 된 속시원함, 딸이 알아차려도 자고 있는 척 하다가 쿨하게 받아준 고맙고 미안한 감정이 섞여 있는 것이죠. 여기서 또 다른 의미가 숨겨져 있는데 이제서야 차민규의 진짜 의도를 알아차리고 일부러 자신과 딸을 위해 죽었다는 사실에 슬픔의 눈물을 흘리고 있는 겁니다. 차민규가 자신을 죽이지 못한다는 걸 느꼈을 때의 웃음과 겹쳐 보이죠. 이때 재영의 마지막 말이 감동적인데 닫지마. 답답해. 문은 마음의 문을 상징합니다.
복수는 영화 내내 딸이 자기와 단절되고 혼자만의 비밀을 만드는 것에 섭섭했죠. 이제 방문 닫고 들어가서 코빼기도 안 비쳐. 애는 얘긴 좀 해봤고 혼자 벽 보고 떠들어댔네요. 나한테 문을 안 열어줘. 하지만 사실 딸 재영만 마음의 문을 닫고 있었던 게 아닙니다. 사실 길복순도 재영에게 마음 한쪽 문을 닫고 있었는데요. 복수는 재영에게 자신의 직업을 숨겼고 이후 파생되는 많은 거짓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드디어 엄마의 본 모습을 알게 되었으니 재영도 마음을 열게 된 거죠. 책 홀로서기를 위한 심리학에 따르면 부모가 자녀에게 완벽한 모습만 보이는 것은 친밀감을 가로막는 행위이기에 부모의 불완전함을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합니다. 복수는 폭력적인 아빠로부터 완벽한 모습을 강요받았고 그렇게 완벽하게 치장된 엄마의 모습은 딸 재영을 방문 속으로 숨게 만들었죠. 하지만 이제야 진짜 비밀을 털어놓으며 더 가까워질 수 있었습니다. 육아와 난초. 길복순의 시나리오는 변선영 감독이 미리 준비한 작품이 아니라 전도연을 직접 만난 이후에 그 감정을 기억하여 완성시켰다고 하는데요. 전도연의 배우로서 프로다운 면모를 보고 화려한 킬러를 그렸지만 이와 대조적으로 사생활에서는 아이를 기르는 엄마로서의 전도연을 생각하며 모녀에 대한 서사를 넣은 것이죠. 그래서 사람을 죽이는 킬러와 사람을 기르는 엄마의 모순적인 내용이 핵심 줄거리가 되었습니다. 사람 죽이는 건 심플해. 애 키우는 거에 비하면. 이 부분은 생각보다 디테일하게 묘사되었는데 자세히 보면 모녀의 공통점이 많이 드러나죠. 둘 다 시금치를 싫어하고 살인 충동이 되면 칼 베이는 느낌을 받고 심지어 어릴 적부터 담배를 피는 것까지 닮았습니다. 자신의 DNA 때문에 단점을 닮은 건데 길복수는 자신의 단점이 딸에게서 보이는 걸 극도로 싫어하죠. 네가 찌른 데가 얼마나 위험한 데인 줄 알아? 죽이려고 거기 찔렀으니까. 근데 걔를 보면 가끔 어린 시절 내가 생각나. 그게 섬뜩해. 길복순의 육아 철학을 상징하는 건 바로 난초입니다. 난 엄마가 키우는 화초 아니야. 너 쟤들이 그냥 자라는 거 같니? 물 주고 분갈이하고 가지치고 잡초도 뽑아줘야 돼. 마치 난초를 기르듯 아이를 수동적인 존재로 생각하고 부모가 일일이 잡초를 골라내줘야 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특히 개인적으로 다음 장면은 전도연의 명연기가 드러난 최고의 장면이라고 생각합니다. 나 여자 좋아해, 엄마. 왜 그렇게 봐? 뭐? 속으로는 신경 쓰이면서도 겉으로는 티 안 내려는 부모의 마음이 대사 한 줄 없이 그대로 전달된 느낌이었어요. 길복수는 킬러로서 약점이 없고 철저한 사람이지만 엄마로서는 항상 고민이 많습니다. 이런 고민 속에 길복수는 점차 좋은 부모로서의 자격을 쌓아 나가는 거죠. 비하인드 결말. 길복수는 엔딩 크레딧 중간에 약 1분 남짓의 짧은 비하인드 결말이 숨겨져 있습니다. 이는 복순과 재영의 변화를 담고 있는데요. 원래 길복수는 성장 과정에서 차민규의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실제 킬러로서의 능력은 대부분 차민규가 알려준 것이죠. 그러게 자연사 하시려면 조금 착하게 사셨어야죠. だから自然使用望んでいったのなら憎まれない人生を送るべきだったんですよ。 하지만 부모가 자식을 기르면서도 반대로 자식으로부터 깨달음을 얻는다는 말처럼 복순은 육아를 하면서 재영에게 가장 큰 영향을 받게 되었습니다. 복순이 최초로 의뢰 사건을 실패한 건 오정식 후보 아들의 부정입학 사건인데 확인해 보시겠습니까? 됐어. 드라마를 몰라야 일이 편해. 원래라면 가족 사진에도 관심이 없고 조작된 유언장도 읽지 않고 죽였을 텐데 딸이 생각나서 일부러 작전에 실패합니다. 이건 딸이 힘의 논리로만 세상을 바라보면 안 된다고 공정함에 대한 눈을 뜨게 해줬기 때문이죠. 또한 신입킬러 영지를 살리려고 한 것도 딸처럼 자신한테 당당하고 싶어서였습니다. 떳떳하고 싶었어. 나한테. 멋있네. 그 아이는 잘못한 게 없다고 내가 말했던 것 같은데. 쪽팔리잖아요, 나한테. 마찬가지로 재영도 엄마처럼 성장했는데 친구한테 작별 인사 좀 하려고요. 베프 작별 인사도 안 받아줄 거야? 미웠던 소라에게 손을 내밀었고 이는 용서한다는 의미의 악수였죠. 차민규가 죽어가면서 길복순에게 손을 내밀었던 것과 동일한 의미였습니다. 사실 재영이 전학 가는 것은 원래 복순이 원하던 방식은 아니었는데 너 이 학교 한 번 나가면 돈으로 차발라도 다시 못 들어와. 이제 길복순은 딸의 방식을 존중하게 되었고 재영은 독립적인 주체로서 자기 스타일대로 문제를 해결하면서 극은 마무리됩니다. 모든 부모는 자식에게 최고로 해주고 싶어 한다. 하지만 넘치는 것은 모자란 것만 못하다는 말이 있듯 사랑도 지나치면 독이 된다. 양육을 하고 있는 부모의 입장이나 다소 강압적인 성장 과정을 겪은 분이 있다면 책 홀로서기를 위한 심리학을 추천드립니다. 지금까지 책트폭행이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책 홀로서기를 위한 심리학, 저자 로리 애쉬너, 미치 메이어슨. I know that
been a perfect guy.